그러면 그 언어와 매체 수업 이어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쪽 다음에 보면 여기 의문의 변동 노트 필기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 장에다가 쪽 다음에 나옵니다. 쪽 다음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 노트 필기. 여기다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자기가 노트에 써서 붙이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보던데 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 첫 번째 단모음과 단모음이 돼서 또 다른 단모음을 만들어요. 요거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이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보이다가 만나요? 다는 뭐 이렇게 가로 열닫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돼? 배다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의 수를 만약에 이게 축약이라는 거는 축약의 대전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 의문의 수가 하나 줄어야 됩니다. 축약의 대전제는 의문의 수가 하나 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걸 세부자는 거예요. 보이다잖아. 그지? 기존에 결합하기 이전의 거.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하면 비읍, 오, 그다음에 이, 디귿, 아. 이렇게 해서 몇 가지냐면 5가지가 돼요. 근데 화살표 이후 오른쪽 걸 보면 비읍, 왜, 단모 음문 개수 하나죠. 디귿,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요거가 음문의 개수가 4개란 말이에요. 얘는 분명히 하나가 줄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축약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음과 모음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생기는 거. 이 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여, 와, 워, 왜, 의가 있었죠. 그지? 자, 요거를 의견이 갈리는 거야. 얘를 모음 축약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모음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하라는 명칭을 써서 이를 교체로 봐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그지? VS를 씁시다.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언어와 매체 교과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고1 때 의문의 변동을 배우면서 모음 축약이 언급된 교과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모음 축약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았어. 근데 문제는 최근 수능 특강의 트렌드가 반모음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지어가 예를 봅시다. 가지어. 가지 플러스 어예요. 그래서 가져가 됐어. 그지? 그러면 얘를 세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기억. 아, 지읒, 이. 그 다음에 첫 소리 이용 안 돼요. 그럼 하나, 둘, 5개란 말이야. 그지? 5개고. 자, 얘를 어떻게 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냐면 오른쪽 거를 기억, 아, 지읒, 여. 그러니까 이중 모음을 하나로 세면 이게 4개인 거죠. 그러면 축약이 가장 중요한 건 의문의 수가 하나 주는 거지. 요러면 이거를 축약으로 보는 관점이죠. 어떻게 축약으로 보는 거야? 여를 하나의 의문으로 세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모음을 따로 세지 않아요. 그죠? 반모음 이를 따로 세지 않아. 뜨는데 이게 어떤 관점이 있어 버리는 거야. 어떤 관점이? 기어, 아, 지읒 할 때 여를 반모음 이를 하나 세주는 거야. 반모음 이랑 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세주는 거야. 그래서 의문의 수가 5가지고 보는 거지.
이러면 주지 않아요. 의문의 수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뭔 거야? 지금 뭐가 뭐로 바뀐 거야? 이가 반모음 이로만 교체되었다라고 보는 반모음화의 입장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사실 두 번째 힘이 좀 더 있다. 수능 특강에서. 그래서 예전 교과서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예시가 섞여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반모음화에 대한 입장이 그 더 읽어보기라는 식으로 조그마한 네모판 안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반모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거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짚어봤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요게 조금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반모음화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이걸 모음 축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체 현상으로 봤구나 이런 거를 눈치를 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또 다른 단모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음의 축약, 모음 축약에 해당되는 게 맞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두 번째, 단모음 첨가와 단모음 첨가 대 단모음화. 다른 말로 하면 모음 축약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단모음 첨가는 뭐냐면요. 전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그치? 전설 모음 끝나는 어간. 대체로 어간이 이나, 어, 이나, 이게 볼게요. 기나, 위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으면 어간, 즉, 위, 아이고, 자꾸 놓치네요. 컴퓨터, 아이고, 그죠? 그냥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위, 그 다음에, 왜, 이런 애들이 와요.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인 어미가 와요. 모음인 어미가 오면, 그러니까 이 모음인 어휘가 대표적으로 어랑 오밖에 잘 안 와. 대체로 어가 와. 거의 80% 이상 어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오만 다른 거 건들면 안 돼. 얘만 요로 발음이 나요. 다른 거 건들면 안 돼. 근데 이거랑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단모음화를 구분하는 거야. 그럼 단모음화는 뭐야? 단모음과 단모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모음 바뀌게 돼? 이중모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오죠. 예를 들면 피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얘를 피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가 있고 얘는 어떤 친구는 얘는 펴서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피어. 어만 바뀌었냐를 보라고. 얘만 여로 바뀌어야 돼. 다른 거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 된 거고. 펴서는 어떻게 펴서가 된 거냐면 이랑 어가 하나가 결합이 돼서 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와 어의 결합으로 여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반모음화.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걸 모음 축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 과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체의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의 된소리 대기를 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수능 특강에 나가죠. 자, 교체된 데의 가장 핵심은 교체의 된소리.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된소리 핵심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가 납니다. 된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데 이 그드브가 안울림 소리란 말이에요. 안울림 소리